안녕하십니까. 인하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오늘은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기능경제의 두 번째 주제인 파워와 경제발전, 그 세 번째 과제인 생명력과 완전 자유경쟁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 작용할 때 경제 주체들 간의 경쟁과 협력이 일어나고, 이런 경쟁과 협력은 다시 이들에게 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하면서 완전 기능 경제적 행동을 유발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장은 경제 주체들 간의 경쟁과 협력이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파워의 다섯 속성과 시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존의 학자들 간의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장은 상품 교환을 위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구매자와 생산자가 자유롭게 접촉하여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용이하게 또 신속하게 균열화되어가는 그런 지역 전체라고 규정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들에 의할 것 같으면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작용으로 단일 가격을 형성하는 그런 장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인스테이드는 또 시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일정한 지역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가공호 세계이고, 이러한 구조 영역 내에서 개념적인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이라는 것은 개별 결의 집합을 포함하는 자연적이며 정상적인 질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 물물교환이나 교환결례는 바로 인간의 타고난 성향이고, 이는 오도된 집단의 정부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경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부를 보다 증진한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고전주의 입장에서 자유방임주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허드슨에 의하면 바로 시장은 특정 유형의 상품 교환이 정규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제도의 집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허드슨에 의하면 이 시장은 바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전주의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시장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정상적인 그 질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에 따라서 시장을 정의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 개념의 차이는 결국 뭐냐면은 경제적 생존 방법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어떤 경제적 생존 질서 또는 방법이 국가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가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시장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즉, 정리해보면 시장은 인간의 경제적 생존 질서에 관계하지만 경제 발전에 대한 접근 유형에 따라서 그 개념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 개념의 차이가 바로 경제 발전에 차이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시장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 간의 경쟁과 협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장은 이미 파워의 다섯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유경쟁시장은 경제 주체들에게 완전 기능 경제적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시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 기능 경제적 행동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잠재적 능력을 모두 개발하고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경제적 성과에서 최선을 성취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 주체들의 완전 기능 경제적 행동은 완전 기능 행동으로부터 유발되고, 이것은 이들에게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 작용할 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다 보니까 자유경쟁시장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에게 파워의 다섯 속성을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즉, 경제 주체들에게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 작용은 바로 경쟁과 협력의 시장 질서를 창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간의 경쟁과 협력의 질서가 일어날수록 시장은 자유경쟁시장이 되고 완전기능 국가 경제를 구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기능 국가 경제도 바로
국가의 잠재적 능력을 모두 개발하고 경제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최선을 이루어 상생과 협력의 국가 경제 공동체를 구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주체들의 파워의 다수 속성을 활성화하는 사회동학은 완전 경쟁성을 창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동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림 2-1의 경제 주체의 사회동학 모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모형을 보게 되면 바로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행동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적 파워와 가시적 파워와 비가시적 파워의 영향 내에서 정부, 기업, 노동자, 투자자 및 소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정부, 기업, 노동자, 투자자, 소비자와 사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사회적 파워, 즉 경제적, 가시적 및 비가시적 파워의 상호작용을 우리는 사회동학이라 했습니다. 이런 사회동학 속에서 파워의 동학이 파워의 다수 속성을 활성화할 때 그러한 나라는 바로 완전 경쟁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파워의 다수 속성이 완전 경쟁시장을 만들어낸다면은 이러한 다수 속성들은 완전 경쟁시장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회 13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 강의를 도입할 때 우리가 파워의 다수 속성은 바로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귀속의 다섯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창조 속성은 우리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가치와 결합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런 창조 속성이, 즉 경제 주체들에게 작용하는 이 창조 속성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거나 독창적 시장을 형성하거나 새로운 거래 방식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 속성에 작용할수록 바로 새로운 거나 독창적 시장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교환 거래 방식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보존 속성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정체성을 창출하고 이것을 보존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정체성은 바로 뭐냐? 보존 속성의 정체성은 바로 시장의 전문화를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전문화를 만들어내고 다양성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바로 보존 속성, 경제 주체들의 작용하는 보존 속성은 시장의 전문화와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시장을 분화시킵니다. 즉 시장을 수평적으로 분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결합 속성은 바로 무엇이냐? 수평적 결합이나 통합을 유발하는 능력입니다. 경제 주체들에게 작용하는 결합 속성은 바로 재화를 기반으로 경제 주체들 간의 다양한 교환 거래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배 속성은 다른 개체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지배 속성이 경제 주체에 작용할 때는 바로 경제 현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선도 시장을 형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격을 선도하는 시장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도하는 시장이나 곡물을 선도하는 시장, 이와 같은 선도 시장을 만들어서 바로 시장에 있는 다른 경제 주체를 지배하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귀속 속성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개체의 종속 또는 귀속하고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런 귀속 속성은 바로 귀속해서 생존하고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경제 주체에 작용하는 그 귀속 속성은 추종하는 그 시장 형성하거나 추종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거나 추종 마케팅 전략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도매 시장과 소매 시장의 이런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은 도매 시장은 소매 시장을 지배하고 소매 시장은 도매 시장에 귀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의 다섯 속성들은 각각 그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각각 분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파워의 다섯 속성은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으로 분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시장의 지속적인 분화는 바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즉 경제 주체들에게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나 동시다발 작용할수록 시장은 수평적이거나 수직으로 분화되고 점점 더 바로 이 분화된 시장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파워의 다섯 속성을 경제 주체들에게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파워 순환 패러다임 원리에서 보게 되면
파워의 다소 속성을 활성화하는 것은 생명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파워의 다소 속성은 선천적인 것으로서 인간에게 본능의 형태나 잠재적 귀속으로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잠재적 능력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재하고는 잠재적 능력에 생명력이 활성화될 경우 이러한 파워의 다소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비로 작용해서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같이 완전 기능한 능력과 완전 기능하는 경제적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생명력이다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생명력은 선천적인 것으로서 스스로 변화하여 다른 것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생명력은 자아실현 경향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실현 경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저스 이야기 같으면 자아실현 경향성은 모든 유기체나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강한 충동이고 이들을 성장 및 확장시키며 자율적 개방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메슬로우 이야기 같으면 자아실현 경향성은 모든 사람에게 내재하며 자아실현의 동기와 성장을 위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자아실현은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최선을 성취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아실현 경향성은 그 생명력은 언제 그로 활성화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메슬로우 이야기 같으면 이 자아실현 경향성, 즉 생명력은 자신과 접촉하는 것부터 자유롭거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받을 때 이것이 활성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변화하는 그런 힘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접촉하기 위해서 자유로울 때 활성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울 경우 이것이 활성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활성화된 이런 생명력은 바로 파워 다소성을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비로 작용시켜 완전 기능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생명력은 바로 자유 경쟁 시장의 형성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유 경쟁 시장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명력이 바로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력이 활성화될 경우 완전 기능 경제적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 주체들의 생명력이 활성화될수록 시장은 완전 자유 경쟁시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 2-4는 바로 이와 같은 경제 주체들의 생명이 활성화될 경우 파워의 다소 속성이 활성화되고 이 활성화된 파워의 다소 속성은 완전 기능 경제적 행동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바로 완전 기능 경제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생명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해한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명력이 활성화하고 바로 완전 자유 경쟁 시장을 만들어낸다면은 생명력이 비활성화될 경우 바로 불완전 경쟁 시장을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불완전 경쟁 유발하는 그 조건이 뭐냐? 좀 전에 우리는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이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지배할 때 파워의 다소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비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파워의 비합 조건을 보게 되면 첫째, 사람의 생각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고 감정이나 군중 심리 등의 파행에 의존하거나 할 때, 둘째로 보게 되면 표출된 욕구와 내재된 욕구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표출된 욕구와 내재된 욕구가 다르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일관되지 않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 사람들의 욕구가 다르면서 이들의 크기가 대등하거나 또 네 번째 보게 되면 주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힘이 역기능적 힘에 의해서 무효가 될 경우 이런 네 가지 경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네 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 이상에 지배될 때 그들의 생명력은 활성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바로 이러한 경우가 경제 주체들에게 발생할수록 그 경제는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를 우리는 표 2-3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표 2-3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파워의 비합 조건에 지배되는 수준에 따라서 5가지 속성, 즉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귀속의 5 속성이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실증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연구를 보게 되면은 1군에 속한 125명에 보게 되면 파워의 비함 조건이 지배된 층은 아주 높습니다. 5군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파워의 비함 조건이 지배된 정도가 아주 낮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파워의 비함 조건에 아주 많이 지배 1군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파워의 5 속성이 모두가 다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군의 151명에 보게 되면은 이들은 파워의 비함 조건에 거의 지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바로 보면은 자, 창조, 보존, 결합, 지배 및 귀의 속성이 모두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1군에서 2군, 3군, 4군, 5군 나아갈수록 파워의 비함 조건의 지배 정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워의 비함 조건이 지배되지 않을수록 파워의 다 속성이 활성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파워의 비함 조건이 지배될수록 파워의 다 속성은 활성화되지 않고 만약 경제 주체적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불완전 경쟁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제 주체들이 파워의 비함 조건에 지배될수록 불완전 경제 행동을 유발하고 시장은 불완전 경쟁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완전 경쟁시는 바로 국가 경제를 실패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얘기는 정부로 하여금 다양한 규제 철폐나 규제 개혁을 경제 주체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나 제도가 혹시나 지금 설명드린 파워의 비함 조건에 지배되어서 바로 우리 경제주들 하여금 파워의 비함 조건에 지배되지 않는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정부가 제시한 여러 가지 경제적 제도나 그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경제 제도나 정책이 경제 주체들의 파워의 비함 조건을 지배되게 하지 않는가에 대한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후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바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파워의 비함을 제거할 때 우리 경제는 다시 자유 경쟁 시장을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의 비함 조건을 제거한 이 프로세스를 자기 정화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자기 정화를 통해서 완전 경쟁 시장을 형성해야 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